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과정에서 작성이 되는가, 개발 과정이라고 해서 5단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팅, 유지, 보수, 이 5개의 단계를 가집니다. 각각은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고 어떻게 만들 건지 설계하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고 구현된 것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유지 보수되는 과정이에요. 각 단계를 잠깐씩 보면은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이 슬라이드가 그냥 한번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실제로 개발팀을 꾸려서 개발을 진행해 본 결과 이게 생각보다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꽤 중요한 요소인데 뭐를 만들지 결정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요구받은 것이 무엇인지 개발자는 기획자로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전달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뭘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내 멋대로 해석해도 안 되고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면 당장 과제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과제를 내드려요. 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과제에 요구사항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요구사항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해야 과제를 제대로 이행을 한 거죠. 그런데 요구사항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과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하게 되거나 그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뭘 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점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 많은 알고리즘들을 습득을 하셔야 나중에 실전에 투입됐을 때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요.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거를 고치거나 아니면 새로운 요구사항 변경에 대응하는 것, 유지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툴들을 사용을 하는지. 프로그래머는 에디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소스 파일은 우리가 C 언어를 배우니까 .c 확장자를 가지는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소스 파일을 .c 파일을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컴파일을 하죠. 그러면 이게 기계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분간 여러분들이 한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가는 거를 배울 때까지 그때까지는 소스 파일 하나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게 돼요. 이거를 컴파일러로 컴파일하면 하나의 그러니까 기계어로 번역된 게 나오는데 이걸 바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번역된 것, 여러분들이 짠 것을 번역한 것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이걸 다 합쳐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요. 그 과정을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라는 과정을 거쳐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터를 써서 소스 파일을 작성하고요. 그다음 컴파일러를 써서 컴파일 목적 파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다 뭉쳐서 링커가 링크를 하고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면 그걸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치해서 실행해보는 프로그램들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설계부터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단계이고요. 순서도나 의사 코드 같은 것들을 주 도구로 씁니다. 순서도를 그릴 때는 뭐 그냥 손으로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개발 툴 중에서는 순서도를 잘 그려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생성해내는 툴도 있고 그래요.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무관하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C 언어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배워두면은 그 알고리즘들은 다 머릿속에 이제 쌓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바꾸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많이 배운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이제 회사에서 개발자를 뽑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알고리즘을 경험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언어를 경험했는지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C 언어밖에 안 해봤고 자바는 안 해봤다. 근데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이 한다. C 언어로 이것저것 많이 해봤다. 그러면 새로운 언어, 회사에 입사해서 새로운 언어 하나 배우는 게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 언어랑은 무관하게 자기 자신의 자산으로 쌓아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 소스 작성 부분을 보면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지금 C 언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c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을 만드는 거죠. 소스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것. 그러니까 타이핑해서 뭐 한 글자 타이핑하는 그 결과물이 소스 프로그램이에요. 이 소스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번역해서 목적 파일 만들고 링크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소스 파일을 test.c라고 하는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든 소스 파일을 컴파일러가 원래 소스 파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걸로 번역하는 단계가 컴파일입니다. 컴파일을 하는 도구를 컴파일러라고 불러요. 컴파일을 하다 보면 정해진 문법이 있어요. 컴파일러가 모든 이제 언어는 정해진 문법이 있어서 이 문법에 맞추지 않으면 아이가 제대로 번역을 하지 못하겠죠. 영어, 한국어도 서로 번역을 할 때 문법에 맞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텐데 우리가 만드는 C 프로그램도 이렇게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문법들이 있어요. 그 문법들 잘 지켜야 되고요. 한 학기 동안 이 문법들을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링크라는 과정은 컴파일된 거,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목적 프로그램이 되면 이거를 라이브러리와 연결한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기능들과 함께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확장자 EXE 같은 것이 붙어서 실행 파일이 됩니다.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을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이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입출력 기능이나 파일 처리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진 것들을 컴파일러가 같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소스 파일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을 컴파일해서 오브젝트가 되고요. 컴파일러와 함께 제공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애와 함께 링크가 되어서 실행 파일이 되는 과정이고요. 당분간은 여러분들은 소스 파일 하나만 만들어서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2개씩 되어 있지만 이런 거고, 나중에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 소스 파일이 존재할 수도 있게 되겠어요. 그 다음 실행이나 디버깅을 봅시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파일이나 링크를 할 때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앞부분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컴파일 하다가 오류가 날 수도 있죠. 링크 하다가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문법에는 맞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런 일을 하는 애가 없어. 그러면은 링크가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도 실행하다가 나는 에러가 있어요. 실행 파일까지는 잘 만들었는데 실행 도중에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0으로 나누거나 잘못된 메모리 주소에 접근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수업을 하는 동안에 이런 오류를 만날 수 있고요. 또 문법은 틀리지 않았는데 논리적으로 이상하게 된 결과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 2개를 준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구워라 그랬는데 오븐에 넣고 이제 30분이 지났는데 나중에 꺼내보니까 케이크가 안 만들어졌어. 왜 그런가 봤더니 재료를 잘 섞어서 그릇 1에다가 넣었는데 그릇 2를 오븐에다 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오류들을 버그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버그를 없앤다라고 해서 디버깅이라고 해요. 소스에 존재하는 오류를 버그라고 부르고 이 버그를 없애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스위치를 쓰는 컴퓨터에서 스위치에 버그가 껴서, 그러니까 벌레가 끼어 있는 바람에 스위치가 안 켜진 걸로 인식이 돼서 프로그램이 오동작했다. 그래서 벌레를 제거했더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더라.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그 혹은 이제 버그를 없애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유지보수는 디버깅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출시를 했더니 디버깅 동안에 다 잡아내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신은 아니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자 물론. 그래서 제대로 된 개발 조직이라면 테스트 조직을 굉장히 잘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 조직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조직에서는 적당히 테스트 조금만 해보고 출시하거나 그런 일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곳에서 막 죽어버리거나 잘못된 결과를 내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매우 불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베타 테스트나 이럴 때나 보고 싶지 실제로 서비스가 되는 데서 그런 걸 보고 싶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개발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지만 어쨌든 출시되고 나서도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미처 발견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는, 나중에라도 발견된 것을 해결하는 거를 유지보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개발된 다음에 사용자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에 게임에서 어떤 챔피언이 OP라서 너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실제로 돌려봤더니 좀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를 채용을 할 때 빨리 짜는 사람도 중요하고 프로그램 요구사항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좋은 구조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지보수에 돈을 좀 덜 들이고 비용을 덜 들이고 싶은 조직이 테스트에 비용을 많이 들입니다. 테스트에 비용을 많이 들여야
에디터가 나중에 다시 고치는 것보다 테스트에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이 좋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 테스트에 더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툴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요 앞에를 다시 보면은 에디터도 있고 컴파일러도 있고 링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었어요. 뭐 디버깅 할 때 사용하는 건 디버거라고 불러요. 이런 툴들을 각각 따로따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쓸 툴은 이 개발 도구들이 다 한 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라고 하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터도 들어있고 컴파일러도 들어있고 디버거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개발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툴을 통합개발 환경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에디터 같은 경우만 해도 뭘 써도 상관없어요. 윈도우즈에 포함되어 있는 메모장을 써서 실제로 프로그래밍 개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 한글 HWP 뭐 이런 거를 써서 프로그램 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프로그램 소스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개발 환경에 들어있는 에디터를 쓰는 편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툴을 쓰는데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요. 그 툴들 중에서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게 될 거다.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초보자들에게 뭐 아주 좋은 툴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다 좋은데 단점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큰 프로젝트를 하기에 좋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 줄짜리 프로그램 짜서 실행하고 딱 끝나는 그런 걸 원하는데 그걸 위해서도 막 수십 개의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좀 덩치가 큰 녀석이라서 개발 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초보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C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툴은 아닐 수 있는데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툴이고 설치도 간편하고 이래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들 선택을 하죠. 무료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커뮤니티 버전, 프로페셔널 버전, 엔터프라이즈 버전 이런 게 나눠져 있는데 지난 시간에 커뮤니티 버전을 설치하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커뮤니티는 무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프로그래밍 배울 때만 해도 컴파일러들 다 유료였는데 최근에 뭐 한 얼마 전부터는 개발자들에게는 개발 도구를 무료로 배포하고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것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훨씬 더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한 번씩 해보라고 했고 과제로도 했고 여러분들 잘 설치했다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쭉 넘어갈게요.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데 C++ 개발을 선택을 하라고 했었고요. 네, 2019를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이 자료는 2017로 되어 있는데 2019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링크가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비주얼 스튜디오는 C 언어 개발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예를 들면 단넷이라든지 C# 등등등 여러 가지 개발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툴인데 그 중에 우리는 C++ 개발 툴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 쓸 겁니다. 근데 왜 C 언어를 할 건데 C++ 개발 툴을 쓰느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툴이 C 개발 툴하고 C++ 개발 툴하고 통합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C만 개발하는 툴이 따로 있진 않아요. 사실 C 언어에서 약간 추가해서 C++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 툴들이 C 개발 툴하고 C++ 개발 툴하고 거의 같은 경우가 많아요.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C++ 개발 툴을 설치하는 거고요. 대신에 그 C++ 개발 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파일 추가 같은 거 할 때 .c 파일 추가하는 거 없었죠. .cpp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cpp를 이제 확장자를 C로 바꾸라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얘기도 차차 계속 프로젝트 추가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